네, 안녕하세요. 지난 9월 영화의 드라마 서사에 관한 강의, 그리고 10월 영화 분석의 방법에 관한 강의에 이어서 이번 달에는 고전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민석입니다. 고전, 벌써 말만 들어도 따분할 것 같고 부담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공부를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고전으로부터 공부를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갖게 될까요? 일단 고전이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고전 텍스트는 인문학 공부를 할 때 들여다보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인문학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분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0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일종의 어떤 자아 찾기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인문학이 성행하고 또 유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이제 인문학을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없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유행 때문에라도 인문학이라는 말을 지금 처음 들어본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인문학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한 만큼 인문학이 무엇인지, 인문학 공부는 무엇을 공부하는 것인지 라고 되짚어 따져 물어본다면 아마 명쾌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전이나 아니면 포털의 검색 엔진을 통해서 찾아보아도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지만, 인문학이란 말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상에 다 상응할 만한 설명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뭔가 굉장히 장황해 보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략 인문학이 인간성이나 인류적인 것에 관한 공부라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공부를 한다 하면 보통 문사철이라고 하죠. 문학과 역사, 철학을 배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은 학문 분과들이 인문학 공부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인문학이 무엇인가, 인문학은 무엇을 공부하는 학문인가 라고 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간략한 설명을 만들어 보자면, 주로 교양으로 여겨지는 것과 관련된 지식을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양으로 여겨지는 것과 관련된 지식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일종의 혼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교양이라고 해도 각각의 사회마다 또 각각의 문화권마다 교양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이, 또는 교양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문화권이라고 하면 지역을 기준으로 구별하곤 하죠. 하지만 이 문화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세부적이고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지역에 대응할 만한 규모의 기준점을 하나 이야기해보자면 시간을 들 수 있죠. 1971년의 대한민국과 1921년의 대한민국은 다른 사회이자 다른 문화권이죠. 각각이 상식이나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다르고, 권장되는 의식, 또 삶의 양식,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우리가 이걸 객관적인 위치에서 이 문화권을
이렇게 보면 옳고 그름이나 뭐 우열을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는 하지만 사실 실생활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화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가치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그 상대의 문화를 판단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권에서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여겨지는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열등하고 미개한 것처럼, 어딘가 부족하고 못난 것처럼 여깁니다. 지난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2021년 10월에 군포시 미디어 센터에서 진행한 그 줌 강의에서 제가 이런 예시를 들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이모하고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어머니가 그 이모에게 고춧잎인가 뭔가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모에게 이렇다 저렇다 이제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무 짜다, 너무 짜더라. 그러니까 반대로 이모는 자기는 너무 싱겁다, 밍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모에게 너 입맛이 참 이상하다, 너 입맛이 참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통화를 끝마치신 어머니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냥 뭐 너 너무 짜게 먹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뭐 너무 입맛이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있는 거냐 라고 제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니까, 어머니가 뭐 이모한테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뭐 밖에 나가서 내가 이런 얘기 하겠냐, 이모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아들내미에게 이런 잔소리를 듣고 뭐 또 지금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어떤 사리분별 같은 것을 할 줄 알고 이렇다는 것 자체가 어머님 연배 정도 되신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만하면 열려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꽤나 열려 계신 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합니다. 그런데 실은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연배에 이만하면 열려있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연배에 이만하면 이라는 어떤 시각에 이 연배 분들을 애초에 열등하게 보고 있는 시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각 또는 이러한 전제가 보통 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또 인터넷 공간에서 주로 공통 의견 같은 것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인터넷 공간의 주요 행위자의 연령층이 청년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 그리고 이런 말들이 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반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손 윗사람이, 그러니까 어른 세대로 여겨지는 세대의 분들이 손 아랫사람을 훈계할 때 이런 말을 하곤 하죠. 넌 인간이 덜 됐다, 넌 인간이 못 됐다. 그럼 이 말은 거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보통 언제 하게 되느냐 따져보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바, 바라는 바를 응하지 않았을 때 이런 말을 하곤 하는데, 그렇다고 인간이 안 된다, 인간이 못 됐다 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이 두 사례, 제가 예시를 든 두 사례에서도 문화권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서, 청년 세대에서 자기네들의 문화권에서 인정할 수 있고
조금 더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신 어른 세대 분들에게는 뭘 아는 분이다, 뭐 깨어있는, 뭐 열려있는 분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고, 또 반대로 어른 세대에서 젊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문화권에서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 뭐 싹싹하다, 사람이 됐다, 진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는 하죠. 그래서 모두 우리는 누구나 다 자신의 문화권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 상식으로 여겨지는 것, 추구해야만 하는 가치로 여겨지는 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다른 문화권을 판단하고 보통 그렇고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젊은 세대도 또 어른 기성 세대도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지 어느 편이 더 나은 것도 아니고 누가 잘하거나 잘못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서로를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정상범주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것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미개한 사람, 인간이 덜 된 사람으로 여기고는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각 문화권마다 상식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르고, 또 그에 따라서 교양으로 여겨지는 것들도 다 다르다. 고전은 한자어를 풀어서 쓰면 오래도록 모범으로 여겨지는 규범 또는 뭐 책이나 작품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영어로 클래식이라고 하면 이거는 고전이란 뜻도 있고 전형이란 말로도 쓰이고 이렇죠.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클래스가 있다. 그럼 이거는 격이죠. 네, 클래식이라는 것이 이처럼 굉장히 뭐랄까, 그 위계적인 경계에 기반한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위계적인 경계를 나누고, 위계적인 경계에 따라서 등급과 계층을 나누고, 거기서 상위 또는 상류에 있는 것, 수준 높은 것을 가리킬 때 클래식이라고 합니다. 즉 고전이다, 클래식이다 하면 어찌됐든 간에 본받을 만한 것, 본받고 따를 만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문화권마다 고전으로 여겨지는 것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논어가 우리에게는 고전이지만 뭐 유럽의 모나코 같은 곳에서는 고전이 아니겠죠. 교양서로 읽을 수는 있다고 해도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문화권마다 교양, 고급 지식, 또 고전으로 여겨지는 것이 다 다른데요. 이러한 어떤 교양이나 고급 지식, 고전은 그 문화권의 지적 권위를 가진 이들이나 뭐 권력을 가진 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암묵적인 또는 선언적인 합의를 통해서 뒷받침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문화권마다 선호되는 또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고, 그에 기반해서 본받고 따르고 익혀야 하는 텍스트들이 달라진다. 따라서 고전이 교육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확인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전을 말초적인 자극이나 주관적인 흥미만으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은, 우리가 고전을 볼 때는 그 고전 텍스트가 놓여 있는 사회적 맥락, 사회적 컨텍스트를 고려해야 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